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윤 대통령이 반드시 파면될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사람은 없죠. 복권하실 거다. 저도 막판에 이제 많이 거기에 기대를 걸었는데 우리가 뭘 착각했나? 또 우리가 과연 이게 100% 실패 패배인가? 절반은 실패고 절반은 성공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헌재 결정 난 날 제가 윤 대통령께 감옥행을 각오하시고더라도 때로는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때로는 수면 아래서 리더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었죠. 거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3부작이죠. 1, 2, 3 초비상 계엄, 그러니까 초단기 비무장 상징성 계엄에서 시작되어 4월 4일 헌재 결정으로 종료된 이것도 1, 2, 3이에요. 123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2월 3일을 카운팅을 하면 123일이에요. 123일 동안의 자유공화혁명 시즌 1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입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실패, 패배죠. 예. 그러나 절반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패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헌법개판관뿐 아니라 헌법재판관도 존재한다. 8명 중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었습니다. 뭐 저는 자주 플랜 B 얘기를 드렸고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꾸짖어서 51% 확률로 복귀합니다라 그랬고 이제 마지막에 한덕수 결정 나면서 60~70%로 올라갔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조금 보수적이고 비관적으로 본 편에 속했어요. 그러나 저도 뭐 8대0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죠. 우리는 허탈하고 분노하고 패배감을 느낍니다. 저한테 그런 메시지도 많이 오고 문자도 오고 또 저 통화하면서 대장부가 50이 넘은 대장부가 울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무엇이 성공인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12월 4일 새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그 개헌 발표 나고 그날 새벽에 해제되고 이거 보고 이제 잤는데 잠이 안 오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 계엄이 그러니까 이 초비상 계엄이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한테 경보를 하기 위한 계엄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제가 12월 한 6, 7일경부터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를. 그게 이제 나중에 한 달이 더 지나서 1월 한 20일경 되면 계몽령이라는 이제 단어들이 나왔죠. 12월 4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자유공화 진영 별 볼 일 없었고요. 윤 대통령은 비참하게 패배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뭐 아무 길이 안 보이던 그 새벽이에요. 12월 4일 새벽이. 그래서 그날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 2, 3 초비상 계엄에서 4월 4일까지 123일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첫째, 조중동 등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퇴조했습니다. 예. 그 스마트폰, 유튜브가 우리의 핵심 미디어가 됐죠. 그래서 조중동 등 레거시 미디어의 쇠뇌를 뚫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조중동 등 레거시 미디어의 압도적 지배력이 붕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자유공화 시민, 특히 2030이 각성을 했고 지금 굉장히 혼란돼 있고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다, disheartened,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disoriented,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명량이 많이 늘어 있어요. 그리고 전국 동시다발 운동이 출현했습니다. 사실 이런 전국 운동을 제가 뭐 손현보 목사 이런 분들이 좀 그 헌재 결정 나고 나서 좀 이상한 말씀을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서 좀 실망했지만 그러나 전 세이브 코리아가 그걸 전국적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전국 동시다발 운동이 출현을 했어요. 지역사회에서 국회의원을 압박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이 여기저기서 지금 태동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셋째, 윤석열이라 불리는 우리 자유공화 진영의 깃발 상징이 생겨났죠. 윤 대통령은 자유공화 시민 진영과 손잡아 이를 리드하는 것을 소명으로 운명으로
감지하거나 혹은 이미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또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최상의 전략적 정치 자산을 확보한 셈이 됩니다. 예. 넷째, 트럼프 행정부 시작 이후 중국 억제 순치는 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요새 뭐 트럼프가 그 상호 관세하고 우리 또 25%, 그건 뭐 우리만 콕 집어서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공식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중국 억제 순치거든요. 중국의 날개가 꺾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반중, 반전체주의 방향으로 세팅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반중이라는 것이 카드가 드롭된 거는 1971년 닉슨 키신저 때고요. 그걸 더 확대해서 반전체주의라는 깃발이 대한민국이 드롭시킬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은 1991년 소련 해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반중, 반공, 반전체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1971년 이후로 54년 동안 그 방향감각 상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조건에서 살았었어요. 이게 이제 거꾸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고 용감하게 대응하면 북한 자유화 찬스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조중동 등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퇴져 있고, 둘째는 자유공화 시민 특히 2030이 각성했고 전국 동시다발 운동에 출연했고, 셋째는 윤석열이라 불리는 우리 자유공화 진영의 깃발 상징이 생겼고, 넷째는 트럼프 행정부 시작 이후 중국 억제 순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것이 지난 그러니까 자유공화 혁명 시즌 1,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123일 동안 그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요. 제가 12월 4일 그 새벽에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너무 깝깝하고 숨을 못 쉴 정도였어요. 12월 4일 새벽이.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거지 이거? 우리 역량은 부족하고 대통령은 뭐 거의 뭐 말하자면 단말마적으로 몸부림친 거고, 그랬다가 날개가 꺾여갖고 짓밟힌 거고, 계엄 해제 뭐 2시간 만에 그렇게 당한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내다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내다볼 수 있다고요.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그래요. 먼저 세네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에는 권영세 집회 있습니다.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예, 삼각지역 5번 출구 11시 30분 금요일 날 권영세 집회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변화는 12월 4일 새벽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123일 동안에 일어난 이 절반의 성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에 깊게 관계했던 사람이죠. 돌이켜보면 2016년 12월 27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29명이 탈당해서 미리 탈당해 있던 1명을 합쳐서 30명으로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12월 27일이면요. 지금 탄핵소추 그 잉크도 마르기 전이에요. 그럼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감히 탈당하겠다는 자들 없어. 뭐 한 뚜껑 일파도 탈당 못해. 왜? 한편으로는 윤석열,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공화 진영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잡을 못 떨어. 제가 윤 대통령이 이제 파면 결정된 날, 그날 오후에 이제 그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한남동을 찾아갔죠. 그걸 보면서 박 대통령이 파면 결정된 3월 10일 날 저런 위치에 있던 자들, 그때 새누리의 키맨들이 찾아갔었나? 하나도 안 찾아갔어요. 하나도 안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민주당도 굉장히 초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은 그때 이쪽에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 반문재인 진영이 후보가 둘로 갈라졌었다고요. 그때는.
저는 그때 감옥에 있어서 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문재인은 쉽게 집권했죠. 예, 쉽게 집권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쟤들도 조마조마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절반의 실패를 살펴보겠어요. 절반의 성공은 살펴봤죠. 이제 조금 이제 정치 철학적이고 그걸 제가 좀 쉽게 전해드리려고 비유를 많이 쓰는데 그 비유가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었어요. 이걸 착각을 한 거죠. 헌법개판관 안에는 헌법재판관도 있을 거야. 우리 사회 지금 제도권 상류층의 특징이 뭐냐면 반중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우리가 이 파도를 헤쳐갈 수 있다라는 절박한 필요성을 외면해요. 무감각 무개념이에요. 이무입니다. 그러니까 야 윤석열이 뭔데 지가 나서서 미국보다 더 그렇게 더 살벌한 반중 비슷한 거라. 야 대한민국은 그런 거 아니야.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잘 처신하면 되는 나라예요. 여기는 뭐 이런 아주 안이한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 제도권 상류층이. 그러니까 무감각 무개념 이무라고요. 그러면 이무와 친중 카르텔이 결합해 있어요. 그럼 자웅동체죠. 이무 친중 자웅동체인데 친중이 코어예요. 여기 색깔이 진하다고. 그리고 이무는 살집이야.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돈 다루는 애들 이런 식이거든. 요새 미중 대립 신냉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 날개가 꺾이고 저 많이 다칠 거야. 세계는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딱 거기까지 끝나. 그리고 나서 뭐냐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돼. 왜? 국회가 돌아가서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 만들어져야 대한민국이 유지되니까. 이유 간단해. 추경이 만들어져야 대한민국이 유지된다. 그래서 윤석열은 파면돼야 된다. 돈 다루는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얘기만 들으면 우리랑 같은 것 같아. 근데 뒷얘기는 결론은 달라.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같이 뜨거운 자유공화 진영 사람들은 야 그거 추경 안 들어가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휘청 하더라도 뭐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결판을 좀 내고 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절실하잖아요. 제도권 상류층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전혀 절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무예요. 그러면 이무하고 친중 카르텔이 이게 엮여 있는 거죠. 예. 이무 친중 자웅동체가 사회 모든 분야의 고지에 플레이토라 그러죠. 요새를 구축하고 있어요. 고지, 고원, 플레이토는 프랑스의 악마적 해체주의 철학자 질 들레즈의 개념으로서 이거는 이제 이 양반은 1980년대 이런 개념들을 내놨거든요. 이거는 1920년대, 30년대 이탈리아의 악마적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랑 사실은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의 그 제도, 각 분야에 있는 제도를 침투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진지로 사용해서 그 점진적인 사회 변혁 혹은 급진적 사회 변혁을 도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War of Position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로 보면은 그로부터 한 50년 후쯤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고지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고원. 그러니까 그게 뭐 초중고등학교다. 하나의 제도잖아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다. 언론. 하나의 제도국 기관이죠. 인스티튜션이죠. 이게 국회, 정당 정치가 국회다. 뭐 이게 노조다. 뭐 이런 그 굵직굵직한 한 사회를 구성하는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인스티튜션이 있잖아. 이게 하나의 고지란 말이에요. 이 고지들의 전부 이 고지에 전부 요새를 틀고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제도권 상류층이니까 당연히죠. 근데 그 중에는 친중 성향이 강한 친중 카르텔도 있고 그냥 이무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 그래서 자웅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고지는 국회 독재와 레거시 미디어죠. 조중동, 한호경, 지상파, 연합 YTN, 종편. 이 중 레거시 미디어는 요번에
고지가 깎여 나갔죠. 좀 주저앉은 거예요. 자유공화혁명 시즌 1에서 12월 3일에서 4월 4일까지의 시즌 1에서. 여의도 국회 독재는 친중 카르텔이 세계 유일의 황제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공포스러운 반역의 고지, 플레이트 오브 트리즌, 반역의 진지, 포트레스 오브 트리즌을 구축한 거예요. 123 초비상 계엄은 국회 독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세계 유일의 황제 특권이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단적인 예로 했어요. 미국의 불체포 특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에 관해서는 성립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의 불체포 특권은 그럼 민사에 관해서만 성립해요. 그럼 민사에 어떻게 체포 일어납니다.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너는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50일 동안 노역형이다. 벌금 대신에 그걸 안 해. 그럼 잡아다가 교도소 집어넣어 가지고 노역형 시킨단 말이에요. 징역 살린다고. 일종의 노역형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안 나와. 그러면 끌어다가 증언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구인. 체포죠, 일종의.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만 불체포 특권이 성립하고 형사에 관해서는 전혀 성립을 안 해요. 영국, 미국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1948년 재헌헌법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막강한 모든 것에 관한 불체포 특권이 돼 있어요. 회기 중. 그럼 뭐냐? 김말동이라는 국회의원이 연쇄살인범인지 이미 증거 다 있어. 체포를 못해. 예. 김말동이가 사람을 뺑소니로 치어서 죽이고 10km가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갔어. 체포 못해. 그러니까 살인을 해서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 체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회기가 아닌데 체포를 했더라도 국회에서 야, 그 사람 풀어줘라고 결의를 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황제 특권이에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런 자들이 이런 유인원들이 200마리, 300마리 모여갖고 여의도에서 오글오글 모여서 독재 시스템을 짜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걸 친중 카르텔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고지와 고지는 들레즈의 말을 빌면 땅속 줄기, 이거 리솜이라 그러거든요. 즉 우리로 치면 이심전심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론이라는 고지고, 이게 뭐 국회 및 정당 정치라는 고지고, 이게 노조라는 고지고, 뭐 이런 이게 무슨 교사 집단이라는 고지고, 이게 교수 집단이라는 고지고, 뭐 이런 고지들이 다 있다고 하면 겉으로는 연결이 없는 것 같아도 땅속 줄기로 이심전심으로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들레즈가 하는 말이. 그럼 땅속 줄기를 통해서 뭐가 돼? 유전자 코드를 공유하는 거예요. 유전자 코드는 두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 측면은 유전자 코드의 이쪽 측면은 뭐냐? 군사지정학이에요. 그럼 색깔이 연한 사람은 조선일보가 내건 슬로건처럼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가야지. 색깔이 좀 진하면은 친중, 그거보다 더 진하면은 종중, 그리고 종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저들의 군사지정학적 DNA 코드예요. 땅속 줄기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러니까 그게 색깔이 좀 진해서 국힘 성향이든 아니면 색깔이 좀 덜 진해서 국힘 성향이든 좀 진해가지고 더불당 그거보다 더 진해서 뭐 경기동부연합 성향이든 그냥 뭐 윤석열이처럼 뭐 미국보다 더 미국스럽게 그 뭐 반중을 하고 야 그래서 그 나라 말아먹는 거지 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야 뭐 이런 식의 그 관점이 공유돼 있는 거지. 그냥 색깔이 좀 진하냐 덜 진하냐의 차이지. 그 다음에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이 또 땅속 줄기에 의해 가지고 DNA 코드가 공급이 돼요. 이거는 그 삼두괴물, 대가리 셋 달린 괴물 합체입니다. 합체 괴물이에요. 첫째 대가리는 다이 진보죠. diversity, 다양성, inclusiveness, 포용성, equity,
결과의 평등, 분배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이걸 내세워서 따뜻한 부비부비를 획일적으로 강요를 하지. 예를 들어서 여기 너무 요새 태국 이민자들 너무 불법 이민자 많아서 좀 범죄도 심해지고 좀 마약도 많아지고 그래. 그러면은 너는 태국에 대한 그 배타주의적 공포증이 있는 거야. 제노포빅.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그거예요. 그다음에 저게 뭐야? 그 남성 동성애 그거 군대에서는 하면 안 되지. 그럼 너는 다양성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다 따뜻하게 안아가지고 부비부비 같이 가야지. 이게 다이 진보예요. 저는 다이라고 하는데 순서를 이게 기분 나쁘다고 DEI로 해요. 정식 명칭은 에코티를 중간에 놓습니다. 다이 그럼 죽어라니까. 근데 저는 뒤져라. 그러니까 전 다이 하지. 둘째 대가리는 뭐냐? 해체주의죠. 디컨스트럭티비즘. 가치 판단, 진실 존중, 도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 양성 구분 대신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지. 성인지 감수성이 뭐예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건 말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남녀 커플 섹스처럼 그것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다 그게 같은 섹스다,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걸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LGBTQ 동조. LGBTQ 그걸 쿨하잖아. 개념 있잖아. 멋있잖아. 어린애들한테도 가르쳐야지.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이게 어린애들한테 막 이런 거를 이렇게 개념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가르치니까 부모들이 걱정 많이 하죠. 캘리포니아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셋째 대가리는 전투적 종중 좌파죠. 미 제국주의를 타도해라. 미군 철수도 안 하잖아. 쟤들 주장 보면 미군 철거. 그러니까 미군을 그냥 생명이 없는 물체로 보는 거예요. 구축물로. 미군 철거하라. 재벌곡간 털어서 700조 나눠 가지자. 쟤도 구호해요. 재벌곡간 700조. 파쇼 타도.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쫙 올라니까 대한민국이 왜 파쇼가 됐냐? 파쇼를 타도하자. 전투적 종중 좌파죠. 이 셋은 이 세대가는 각각 따로 돌아가는 것 같아. 겉으로 보면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잖아. 안 그래요. 몸체는 하나야. 자기가 좀 따뜻한 부비부비로 이렇게 포장하고 싶으면 나는 다이 진보예요. 자기가 좀 쿨한 어떤 반항인으로 포장하고 싶으면 나는 도덕, 진실 존중, 가치 판단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좀 으쌰으쌰 하고 싶으면은 나는 빨간 티 딱 들고 나는 전투적 종중이고 전투적 좌파야. 실은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다이 진보 쪽에 해당하는 패미 중에 단 한 명도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격 말살, 마녀 사냥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하는 패미 운동가가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한몸통이라는 소리지. 쓰는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취향, 랭귀지의 언어의 취향이 다를 뿐이지 몸뚱이는 하나다는 얘기. 삼두괴물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지들은 이무친중 자웅동체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중 제일 극악한 고지가 국회 독재와 레거시 미디어죠. 이 고지들은 땅속 줄기에서 연결돼 있죠. 땅속 줄기는 고지와 고지 사이에 DNA 코드를 공유시켜줘요. 그러면 이 DNA 코드는 군사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안미경중, 색깔이 좀 온건하면 진하면은 종중. 거기서 스펙트럼이 있는 거고. 또 땅속 줄기 코드는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는 삼두 괴물로서 다이 진보, 해체주의, 전투적 종중 좌파.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메뉴 짜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뿌리 깊게 고지에 각 여러 고지들의 제도권 상류층에서부터 쫙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 줄기의 삼두괴물 코드로 정치 철학이 더럽혀져 있고 안미경중, 친중, 종중으로 군사지정학이 오염되어 있는 제도권 상류층이 고지,
각 분야를 주도하는 기관들을 장악하고 그 고지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깜빡 잊고 있었어. 그러면 그런 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같은 자유공화 시민, 태극기 흔들고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뭘로 보이냐? 낮은 곳, 평야와 계곡에서 이리저리 쏠려다니고 있는 유배된 자들로 보여요. 저거 오글오글 지들끼리 모여서 뭐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주말에 나와서 그런 애들이야. 그냥 하류층이야. 고지의 요새로부터 조지면 너무나 쉽게 제압되는 자들이죠. 고지의 요새에서 조지면 학살 제압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토록 뻔뻔스러운 판결을 그토록 태연하게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너무 우울하죠? 반전이 있죠. 다행히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유튜브 덕분에 이번 자유공화혁명 시즌 1을 통해 가장 높은 고지의 가장 강고한 요새 중 하나인 레거시 미디어의 지배력이 약화됐어요. 고지가 깎였고 요새가 너덜너덜해졌어요. 자, 우리는 그럼 고지들은 별로 고지의 요새를 제대로 따리 틀은 건 별로 없고 우리는 천한 존재, 유배된 존재로 저 낮은 곳, 그 평야와 그 계곡에서 오골오골 몰려다니고 있는, 요리조리 쏠려다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이런 존재들이 이 높으신 양반들이 다 높으신 양반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고지를 차지하고 거기서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이 이무, 친중, 자웅동체들의 이 고지들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이럴 땐 제일 센 놈, 공략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센 놈을 공략하면 돼요. 집중해서. 가장 높은 고지, 가장 강력한 요새인 국괴독체 체제가 그런데 다행히 공략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각성해 가고 있고 윤석열이라 불리는 정치적, 전략적 정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바로 어떤 회의론이 퀘스천 마크가 들어오지. 야, 사전투표 부정선거 지금 그 위험성 무지하게 높잖아. 근데 국회를 뭐 선거를 공략할 수 있다고? 야, 너 꿈꾸냐? 야, 국힘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깊게 오염돼 있잖아. 그럼 우리 신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국힘을 어떻게 밀어? 그거 가지고 이거 판 바꿀 수 있겠어? 정치판? 공략 가능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면 패배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저 백모랑 같이 활동해 보신 분들 다 아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인구 100만, 인구 50만 단위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공화 시민조직 뭐 20명, 30명의 그 헌신적 조직,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10,000명, 20,000명 조직이 있냐고. 그런 데가 제대로 활성화된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만 5년을 뛰었거든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시점까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든지 크리스천 커뮤니티와 별도로 그냥 세속 차원에서 시도해서 거기서 많이 쥐어 깨져본 놈, 제일 많이 쥐어 깨져본 놈, 그 제일 많이 시도한 놈 누구냐? 백모입니다. 제가 그걸 2022년까지 했으니까 2022년 6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체력도 못 따라 그래서 컨텐츠에 집중했는데 컨텐츠도 또 엄청 처음에 한 2, 3년은 그 적응하느라고 건강 많이 좀 상했어요. 약화됐어요. 요새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좌절하고 패배주의에 물들려면 제가 제일 많이 좌절하고 제가 제일 깊게 패배주의에 물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거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너무 좀 발악적인 얘기를 하면 이거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승리할 때까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과 시대가 우리 편,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봐요. 뭐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캠페인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화된다면
저는 인구 20만 단위, 뭐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꿈도 못 꿔. 인구 100만 단위에서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일단 가능하다고 봐. 그래서 그게 뭐 50만 규모든 100만 규모든 그런 조직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지금부터 한 2달 사이에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왜 그런 터무니없다 그럴까 낙관을 하냐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암담했을 때 2020년에 제가 전국 조직 5천 명이 헌신적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비판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선관위에서 고발당했는데 저는 유일하게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에 선거 범죄 조직 선동죄가 있어요. 굉장히 살벌한 걸로 2개를 고발당했어요. 그걸 석동현 변호사랑 같이 해서 2년 동안 법정 투쟁에서 제가 무죄를 받긴 했는데 저는 4.15 총선 전에 이미 이 지금 사전투표제가 구멍숭숭이고 이거 꼭 간첩이 만든 제도 같다. 이거 이런 제도 가지고는 이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통합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하고 나면 거의 정치 내전 상태로 된다. 예, 그걸 제가 이런 소책자를 이거 이제 보면 10,000원을 내면 발송비 포함 50권 한 박스 400권에 5만 원 발송비 포함 5만 원 내면 400권 가는 거예요. 한 박스에. 또 인터넷 주문 및 무료 파일 다운로드. 무료 그러니까 파일은 저게 뭐야 PDF로 해서 파일은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예.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요. 예. 예. 이런 식으로 한 몇십 페이지 안 되죠. 이거가 4.15 그 2020년 4.15 총선 전에 5만 부가 뿌려졌었어요. 5만 부.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걸 종이로 인쇄해서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그 보들보들한 그 플라스틱에 인쇄를 했는데 구멍숭숭 사전투표 뭐 이러고서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앞뒤로 차고 다니는 그러니까 샌드위치맨 패널이죠. 그걸 제가 2,000조를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2,000조를 보급을 하니까 그냥 휩쓸었지. 그거 차고서 전부 저기 어디 지하철 3호선을 예를 들어서 대화서부터 타가지고 수서까지 왔다 갔다 하루에 3왕복, 2왕복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 걸어 다니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정선거 그 규탄 캠페인이 확 4.15 이후에 불붙은 거예요. 제가 뭐 4.15 이후에는 크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댓글에 왜 부정선거 얘기 안 하냐.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그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네거티브한 얘기를 했다든지 폄훼한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관한 캠페인을 하는 민경욱 의원 또 박주현 변호사 또 그런 그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은 다 굉장히 저를 그 인정을 해주세요. 같이 자주 통화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댓글에 왜 당신은 이런 거 안 하냐 뭐 이런 댓글은 전 사양해요. 아, 왜 그러냐면 남들이 다 열심히 잘해주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까지 해. 그렇잖아. 그거 하면 저도 편하지. 컨텐츠 만들기도 쉽고 조회수 올라가는데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할 때 재밌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그 삼권 분립 대통령제 헌법 지켜내고 강화하는 거 저는 지켜내는 건 한다고 봐요. 강화하는 건 이제 그쪽 방으로 개헌을 해야 돼서 힘든데 왜냐? 이거 5만 부 뿌렸는데 삼권 분립 대통령제가 왜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200만 부 뿌리면 어떻게 되냐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5천 명이 모여서 부정선거 막겠다고 사전투표의 위험성 막겠다고 그냥 그렇게 싸웠는데 그리고
2022년도에서는 한 3,000명 모였거든요. 서울에서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조직화를 하면 이게 이제 그 로컬 조직이 만들어지잖아요. 100만 명 모이면요. 무슨 일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100만 명 모이면은 인구 50개, 그러니까 전국을 인구 100만 명당 50개 단위로 쪼갠다 그랬을 때 한 단위에 100만 명당 한 단위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2만 명씩 되는 거예요. 2만 명. 그럼 서울 같으면 그 멤버의 숫자가 2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윤 대통령도 어떻게 명예총재나 뭐 이런 걸로 모실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분이 어떻게 결심하냐에 따라서는. 그러나 그분이 나서서 마이크 잡고 시민 여러분 조직하세요. 이러면 그건 격이 안 맞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우리가 판을 깔아드리고 판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그분이 몸을 씻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할 일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직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쟤들이 몸조심한다고요. 정창래 선거구에서 10,000명이 모여서 우글우글 돌아다녀 버리면 정창래도 전향합니다. 몸조심하고. 원래 안 해봤어요, 그거. 안 해본 걸 가지고 왜 미리 예단하냐고. 패배했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제가 며칠 전에도 하는데, 그래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선배님은 대한민국 망했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그 판단 안 합니다.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저는 관심 없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내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냐에 관심 있다. 대한민국이 망했냐 안 망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 있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의 행위자로서 하나의 존엄한 개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가 그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 내일은 금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 월요일 날에 이어서 내일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